2025년 4월 파나마 현지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현대건설이 건설 중인 파나마 메트로 3호선에서 파나마 운하 지하 65m를 관통하는 해저터널 1km 구간 굴착 완료를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전 세계 건설사들이 불가능하다며 포기했던 이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이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4.5km 해저터널 중 핵심 구간을 뚫어낸 이번 성과는 세계 최초 파나마 운하 관통 터널의 가능성을 입증했는데요. 과연 어떤 한국의 기술력이 100년 전 미국과 프랑스도 시도하지 못했던 이 불가능한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 에레라입니다. 파나마 교통부에서 20년간 교통 전문가로 일해온 엔지니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던 프로젝트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세계 최초로 파나마 운하를 지하로 관통하는 해저터널 지하철 건설 이야기입니다. MIT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파나마로 돌아온 지 20년, 저는 줄곧 파나마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가슴 뛰는 프로젝트는 없었죠.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파나마시티 중앙정부 청사대회의실에서 한 가지 발표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공식 발표한 메트로 3호선 건설 계획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하철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파나마 운하 지하 65m 깊이를 관통하는 4.5km의 해저터널, 그 누구도 시도해본 적 없는 세계 최초의 도전이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길이 82km의 이 운하는 연간 1만 3천여 척의 선박이 통과하며 전 세계 해상무역의 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루 36척의 대형 선박들이 이곳을 통과하죠. 단 하루 운항이 중단되어도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동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운하 아래로 터널을 뚫는다니 세계가 놀라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 라몬 에레라가 1919년 파나마 운하 건설에 참여하셨거든요. 당시 22세였던 증조할아버지가 곡괭이를 들고 운하를 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 증손자가 운하 아래 새로운 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죠. 저희 집 서재에는 증조할아버지의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919년 운하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분의 희망찬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파나마의 미래를 열어보자고 말이죠.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세대가 불가능해 보이던 운하를 완성했듯이 이제는 저희가 그 운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파나마의 미래를 열어야 할 차례라고요. 하지만 2020년 당시 파나마시티의 교통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인구 250만 명의 파나마시티에서 매일 수십만 대의 차량이 단 하나의 다리, 아메리카 대교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파나마시티와 서부 아라이잔주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죠. 그 결과 시민들은 매일 평균 2시간의 교통체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라이잔 지역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파나마시티 중심가로 출근하기 위해 이 다리 하나를 이용해야 했거든요.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 부분이 매일 2시간씩 차 안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트로 3호선 계획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파나마시티에서 서부 아라이잔까지 총 24.5km, 14개 역을 잇는 지하철 노선을 건설하는 것이죠. 완공되면 초기 수요만 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제 아내 마리아는 건축가입니다. 그녀 역시 파나마시티의 도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매일 아침 14살 딸 발레리아와 8살 딸 카밀라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1시간 넘게 차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아빠, 왜 매일 차가 이렇게 막혀요? 발레리아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하지만 아빠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줄게. 제가 대답했죠. 정말요? 어떻게요? 지하로 말이야. 파나마 운하 아래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야.
아이들의 순수한 기대를 받고 나니 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파나마에서 살게 하고 싶어.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진짜 도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파나마 운하 지하를 관통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100년 역사의 파나마 운하 바닥에서 65m 아래로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예산은 28억 달러였지만 해저 터널의 기술적 복잡성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파나마 운하 건설 이후 파나마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였습니다. 더욱 까다로운 점은 파나마 운하의 복잡한 지질 조건이었습니다. 연약한 점토층과 안반층이 교차하고 무엇보다 바닷물의 염분이 스며든 특수한 환경이었거든요. 게다가 운하 운영에 단 한순간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중앙아메리카 최초이자 유일한 지하철 시스템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카리브해 국가들까지 포함해도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어 세 번째 지하철 시스템이 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었죠. 2020년 하반기 국제 입찰 공고가 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세계 각국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경험을 분석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만 파나마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저는 항상 증조 할아버지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곡괭이로 운하를 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로 지하 깊은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파나마인의 의지였습니다. 과연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줄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의외의 곳에서 찾게 됩니다. 2020년 9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국제 입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8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 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호크티프, 프랑스의 부이그, 중국의 중국철건설공사 등 굵직한 이름들이 거론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난이도였습니다. 파나마 운하 지하 65m를 관통하는 해저터널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 앞에서 많은 기업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여러 국제 건설사들이 기술진을 파견해 현장을 답사했거든요. 저는 매일 이들과 미팅을 가지며 프로젝트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단순한 운하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동맥이죠. 그 아래로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극도의 정밀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저는 독일 호크티프 기술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죠. 프랑스 부이그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만약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것이 그들의 핵심 우려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우려는 타당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연간 1만 3천여 척의 선박이 통과하며 하루 평균 36척의 대형 선박들이 이용하는 세계적 요충지입니다. 통행료 수입만으로도 파나마 GDP의 6%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었죠. 만약 터널 공사 과정에서 운하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2024년 가뭄으로 운하통과 선박이 하루 18척까지 줄어들었을 때도 전 세계 물류에 큰 타격을 주었을 정도니까요. 10월 말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 호크티프가 공식적으로 입찰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 해저 지질 조건의 불확실성과 염수 침투 위험, 그리고 운하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때 당사로서는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차가운 공식 서한을 읽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크티프는 독일에서 엘베 터널을 건설한 경험이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들조차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프로젝트가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른다는 의미였습니다. 일주일 후 프랑스 부이그의 답변도 비슷했습니다. 기술적 복잡성 대비 리스크가 과도하며 프로젝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죠. 11월 중순 가장 큰 타격이 왔습니다. 중국철건설공사마저 사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대형 인프라를 연달아 완성해 온 그들이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패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입찰에서 손을 뗀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도전 정신을 생각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이로써 세계 3대 건설 강국의 대표 기업들이 모두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거절 서류들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과연 제가 놓친 것은 없었을까요? 집에서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마리아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운하 위로 또 다른 다리를 놓는다든지.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아메리카 대교처럼 또 막힐 거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는 투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발레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안 되는 거야? 모르겠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하니까. 제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파나마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파나마 운하청장 로베르토 산체스 박사는 공개 기자회견에서 100년 역사의 파나마 운하에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다며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운하 바로 아래로 터널을 뚫는다는 계획이 혹시라도 운하 바닥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언론들도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파나마의 주요 일간지들은 연일 무모한 도전, 검증되지 않은 기술 같은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 신문은 사설에서 국가의 생명줄인 운하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2월 초 정부 내부에서도 프로젝트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 정부의 호세 라미레스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프로젝트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기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그해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비서관을 통해 전달받은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사실상 프로젝트 중단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분간 말을 잃었습니다. 8개월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증조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제가 너무 무모했나요? 사진 속 증조할아버지는 여전히 희망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정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 하나가 남아 있었거든요. 2020년 12월 16일 화요일, 저는 사직서 작성을 고려하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 정말 현실적인 일일까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중국의 거대 건설사들이 모두 포기한 프로젝트에 한국 회사가 도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기술진이 파나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대건설은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사였지만 유럽이나 중국의 거대 건설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1982년 이라크 북부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외에 진출한 현대건설은 이후 49년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7개국에서 14건의 철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쌓은 경험이 주목할 만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20년간 사막 아래 송유관, 터널, 해수담수화 시설의 해저, 취수 터널 등을 건설해온 그들이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터널 건설 경험이 풍부했던 것이죠.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파나마시티 국제공항에서 현대건설 기술진을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은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팀장인 김현수 부장은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터널 전문가인 이준호 차장은 30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온 박민석 상무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김현수 부장이 말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온 것은 이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도전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서 다른 건설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실패의 위험성보다는 성공의 가능성을 먼저 보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부터 시작된 현장 답사에서 한국 기술진들의 접근 방식은 이전 건설사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미라플로레스 전망대에서 이준호 차장이 들고 온 최신 지질 탐사 장비를 보며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 65m 깊이라면 운하 바닥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나마 운하의 복잡한 지질 조건을 문제가 아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접근했습니다. 연약한 점토층과 안반층이 교차하는 구조, 염분이 스며든 특수한 환경 모두를 차근차근 분석했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가진 비공식 만찬에서 김현수 부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지난 20년간 중동에서 사막 아래 송유관 터널, 해수담수화 시설의 해저 터널 등을 건설해 왔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지질 조건이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도전입니다. 그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이 리스크를 강조하며 후퇴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이었습니다. 완벽한 시공은 현대건설이 처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김현수 부장의 말에는 한국인 특유의 뚝심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박민석 상무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터널을 뚫는 것이 아닙니다. 파나마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인프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제시한 솔루션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터널 굴착 방식이 아닌 최신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정밀 설계 시스템을 활용한 접근법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의 컴퓨터 제어 정밀 굴착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밀도 1mm 이내로 터널을 굴착할 수 있는 특수 장비와 실시간으로 운하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수용 메스처럼 정밀하게 터널을 굴착합니다. 운하에는 털끝만큼의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준호 차장의 설명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시한 종합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능력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패키지 D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한국 회사가 우리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나섰어. 마리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럼 다시 희망이 생긴 거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다행이야. 발레리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글쎄, 아빠가 보기엔 증조할아버지 세대와 비슷한 것 같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야. 카밀라도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많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 우리도 그런 지하철을 갖게 될 거야. 2020년 12월 말부터 2021년 1월까지 한국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파나마에 머물며 치밀한 기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자료와 분석 결과를 보며 파나마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이 단순히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지질 데이터부터 교통량 예측,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모든 것을 면밀히 분석해 온 것이죠. 2021년 2월 5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식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현대건설 60%, 포스코건설 20%, 현대엔지니어링 20%로 구성된 한국 기업들의 연합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김현수 부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파나마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과장님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대건설이야말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줄 파트너라는 것을. 한국 기술진이 떠난 후 저는 서재에서 증조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00년 전 증조할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동반자를 만났을 때의 감격 말입니다. 증조할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절망의 터널 끝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파나마시티에 역사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 수주에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28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 상업성, 금융 솔루션 모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죠. 파나마 정부는 공식 발표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뛰어난 기술력과 해외 철도 건설 경험, 그리고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프로젝트에 한국이 희망을 가져다 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8개월간의 절망과 좌절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즉시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마리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발레리아와 카밀라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비록 아이들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가 해내고 싶어 했던 일이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증조할아버지 사진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잠들었습니다. 마침내 100년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2021년 4월 12일 오전 10시 파나마시티 코스타델 에스테에서 메트로 3호선 착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파나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현대건설 임원진이 참석한 역사적인 행사였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 프로젝트의 중단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축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파나마 운하청장 로베르토 산체스 박사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믿고 적극 협력하겠다며 180도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국제협력기구의 적극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이미 2016년에 26억 달러를 투자했던 JICA가 추가로 1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약속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착공식에서 현대건설 박민석 상무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모든 좌절과 절망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파나마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죠. 박 상무의 말에는 한국인 특유의 든든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나마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양복 안주머니에서 증조할아버지 사진이 느껴졌습니다. 100년 전 그분이 곡괭이로 운하를 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한국의 첨단 기술로 지하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공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이 가져온 최신 터널 굴착 기술은 파나마 운하의 복잡한 지질 조건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해저 점토층과 안반층이 교차하는 구간에서 보여준 정밀 시공 기술은 현지 엔지니어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말 추가 호재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해저터널 추가 공사도 수주한 것입니다. 이로써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4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죠.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2023년 9월이었습니다. 터널이 파나마 운하 바로 아래 구간을 통과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시공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다면 100년 역사의 운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현장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굴착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터널의 위치가 조금씩 운하 아래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이준호 차장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운하 바닥에서 정확히 65.3m 아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진동 수치도 예상 범위 내입니다. 운하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현장 소장의 외침이 들렸을 때 관제센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파나마 운하에는 단 1mm의 손상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운하 아래를 관통하는 해저터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파나마 메트로 3호선은 전체 공정률 63%를 달성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해저터널 구간은 총 4.5km 중 1km 굴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애초 2026년 완공 목표에서 2028년 12월로 연기되었지만 이는 추가 공사가 포함되면서 프로젝트 규모가 확대된 결과였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초기 수요만 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파나마시티 서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중앙아메리카 최초이자 유일한 지하철 시스템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지하철이 중앙아메리카 교통혁명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2024년 여름 해저터널 핵심 구간 관통 성공을 기념해 저는 특별히 가족들을 현장에 초대했습니다. 16세가 된 발레리아와 12세 카밀라,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지하 65m 깊은 터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빠, 지금 우리가 파나마 운하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발레리아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증조할아버지가 만든 운하 아래 65m 깊이를 걷고 있어. 한국 기술로 만든 터널이야. 카밀라가 터널벽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물고기들도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파나마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통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파나마를 넘어 중남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 기자재 수출이 증가하고 협력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확대되는 등 파나마 수출 및 투자 진출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죠. 현대건설은 이미 메트로 3호선 연장 사업 수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파나마 정부가 추진하는 파나마다비드 철도 사업에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K-인프라가 중남미 전체로 확산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저는 파나마 교통부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인정받은 결과였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2028년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파나마의 새로운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레리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지하철이 완성되면 정말 12분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래, 과거에 1시간 넘게 걸리던 길을 12분 만에 갈 수 있게 될 거야. 증조할아버지가 만든 운하 위에 이제 우리가 지하에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연결되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한국인의 도전 정신이 파나마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에레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한국인의 끈기와 도전 정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만나 이룬 이 성취는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00년 전 곡괭이로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한국의 첨단 기술로 운하 아래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며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현실로 만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입니다. 파나마 운하 지하 65m를 관통하는 세계 최초의 해저터널, 그 역사적 현장에서 태극기가 당당히 펄럭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